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둔 감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고 뭐 강에서 오는 공사인데 예.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공사가 한 철을 넘기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나. 또 하나, 4대강 사업은 국토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수자원을 전공한 교수, 그다음에 뭐 환경 관련 공부한 사람, 관련 법을 공부한 사람,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도 다들 대표가 되어 있죠. 국가의 모든 하천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평소 아주 작은 공사 하나를 심의하는데도 경론을 벌이곤 했답니다. 모든 하천 계획은 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세우는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의 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하천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통과될 그 즈음에 유효했던 이 장기 계획은 그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고위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부 계획들은 다 여기에 근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평소 하천의 생태복원을 주장했던 전문가들도 평소 소신을 굽히고 4대강 사업 심의를 너무도 쉽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게 9.11 테러 때 세계 무역센터 무너지는 것 같더라. 제가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른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권위를 세우던 사람이 일순간은 무너진 거예요. 양심을 저버릴 수 없는 전문가들에겐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하던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인터넷상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고3의 딸과 고1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런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사실 연구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서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 이 연구만큼은 다른 연구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심어줬고 그리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각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죠. 정부가 발주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보았지만 4대강 사업처럼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건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일일보고식으로 청와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정도까지 외부의 입김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권에서 이미 결론을 내놨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한 전문성,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시녀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했던 거죠. 낙동강의 두 번째 보인 낙단보. 공사 중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런데 불상엔 세월의 덕계만이 아닌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형 이상된 건데 고려 시대 마애불인데 국보급 유물이거든요. 세상에 알려질 당시 마애불 광배 부분엔 직경 10cm의 구멍이 1m 깊이로 뚫려 있었습니다. 드릴 자국입니다. 4대강 사업 시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통 장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무데나 브레인 타면요 밖으로 다 나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경상도의 뿌리인데 지금도 그래요. 집 지으려고 주택 지으려고 땅에 파면은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정부는 문화재 조사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람 수와 기간을 줄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화재